2020년 하반기 한국 금융시장. 이걸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어떨까요? 저는 균열과 구심점,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겉보긴 멀쩡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곳곳에 금이가 있고요. 동시에 모든 걸 중심으로 확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복잡하고 모순적인 시장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쳐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왼쪽을 보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무려 401조 원에 달할 거라는 아주 장밋빛 전망이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K자형 회복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가계부채나 내수부진의 압박을 훨씬 크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니, 주표는 이렇게 뜨거운데 왜 우리 주머니는, 우리 체감 경기는 이렇게 차가울까요? 대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먼저 이 엄청난 온도차의 원인, 바로 균열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K자형 회복이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게 모든 분석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바로 K자형 성장이라는 것의 맨 얼굴입니다. 위로 쭉 뻗어나가는 파란색 화살표, 이게 바로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수출 부문이에요. 정부의 막대한 돈이 이쪽으로 막 쏠리면서 평균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반면에 아래로 푹 꺼지는 주황색 화살표는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운 내수, 서비스, 전통 제조업입니다. 고금리랑 부동산 PF 리스크가 이쪽의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한마디로 소수의 엄청난 성장이 다수의 침체를 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1.9%라는 성장률 숫자 뒤에는 극소수 첨단 산업의 부가 완전히 집중되는 현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 이중적 회복이라는 구조, 이걸 이해하는 게 2026년 자산시장을 공략하는 마스터 키 같은 거예요. 이 분열된 상황을 모르면 시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좀 어두운 균열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시장을 위로 확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 첫 번째 구심점으로 넘어가 보시죠. 바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장 엔진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HBM4 시장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 이거 정말 볼만합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간 시장에 삼성전자가 1CD램과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들고 도전장을 내민 천국이죠. 이건 그냥 두 회사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2020년 한국 증시 전체를 움직일 심장, 엔진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AI 전쟁, 이게 반도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네이버와 카카오도 20조 클럽을 향해서 AI로 돈 벌기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네이버는 사용자가 시키지 않아도 검색과 쇼핑을 알아서 착착 연결해주는 일하는 AI를 만들고 있고요. 카카오는 다들 아시는 카카오톡이라는 막강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죠. 두 회사의 전략은 좀 다르지만 AI를 통해 광고와 커머스의 판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리는 두 번째 구심점, 바로 정책과 새로운 수출길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얘기가 아니라 정부의 큰 그림과 글로벌 판세 변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이야기죠. 이 저울, 지금 정책 방향을 아주 그냥 한눈에 보여주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재정우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볼까요? 정부가 자동차의 엑셀을 꽉 밟아서 성장을 이끌고 한국은행은 옆에서 브레이크를 살살 조절하면서 안정성을 챙기는 딱 그런 그림입니다. 특히 정부 예산이 R&D랑 AI 인프라 쪽으로 집중되면서 특정 산업에는 아주 강력한 순풍이 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한국의 수출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미국이랑 중국에만 목매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대만, 아세안 쪽으로 다변화하면서 아시아의 새로운 제조 허브로 거듭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와 AI 관련 중간재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가장 큰 폭탄의 뇌관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이 거대한 흐름을 가지고 이 분열된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이죠. 코스피 3,500, 많게는 4,500까지.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요? 아니요,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지수에서 시작해서 기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고 매크로 환경이 안정되고 글로벌 자금이 쫙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정책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이 선명하게 그려지죠. 이 정책 프리미엄의 심장이 바로 이 밸리어 플라이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부가 거버넌스 개혁으로 첫 바퀴를 딱 돌리기 시작하면 그 힘으로 행동주의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두 번째 바퀴가 돕니다. 그럼 기업들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마침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풀리면서 글로벌 자본이 밀물처럼 들어오는 선순환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바퀴가 제대로 돌기 시작하면 가치주는 더 이상 재미없는 주식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주로 변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의 최종 결론은 뭐냐? 바로 이 바벨 전략입니다. 엮기 아시죠? 양쪽에 무거운 걸 달아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한쪽에는 이익 성장성이 그냥 압도적인 반도체와 AI 같은 코어 자산을 묵직하게 담고요. 다른 한쪽에는 밸류업 정책 덕분에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즉 리레이팅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금융이나 지주사 같은 자산을 담아서 딱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수혜를 받는 전력기기나 방산 같은 인프라 주식도 좋고요. 반대로 K자형 성장의 아래쪽에 있는 내수 관련주나 중소 제조기업은 피하거나 아주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2020년에 거의 정답에 가까운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얘기할 순 없겠죠. 항상 리스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뭐고 마지막으로 뭘 점검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핵심 리스크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여전히 시한폭탄 같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문제. 둘째,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 같은 지정학적 변수. 그리고 셋째, 내수 시장이 아예 침체 늪에 빠져버릴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뛰어들게 아니라 상반기에는 좀 유연하게 대응하다가 하반기에 실적이 확실해지는 걸 보고 베팅을 늘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오늘 길었던 이야기, 승자가 되기 위한 조건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AI 슈퍼사이클의 코어, 즉 핵심을 꽉 잡으십시오. HBM4와 직접 연결된 최고의 반도체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주주가치 프리미엄이라는 파도에 올라타십시오. 밸류업 수혜가 확실한 가치주를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다트로 삼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K자형 균열의 아래쪽에 있는 리스크는 철저히 걸러내십시오. 빚 많고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는 기업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이 균열의 시대에는요, 뚜렷한 자기만의 구심점이 있는 자산만이 살아남고 또 도약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투자는 어떠신가요? 이 거대한 균열 속에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 단단한 구심점은 과연 무엇입니까?